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자되게 미주오르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주간 정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다음 주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 증시 주간 전망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11월 반 지금 현재 미주얼 단체 대화방 및 공부방에서 오늘 이제 1탄 눌림목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 번 더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제 차트 관련해서 시리즈 형식으로 몇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매매법에 대해서 다룰 생각입니다.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차트 공부 오늘은 1탄 눌림목 매매법에 대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 넷플릭스, ASML, 디즈니 주식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대형주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가장 이제 눌림목 매매법,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리비안 주식과 R1T, R1S 관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 드립니다. 열성팬 술 한잔, 특급팬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며, 열성팬 이상 가입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 멤버십 혜택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눌림목 매매법 관련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시황 먼저, 주간 정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주간의 주간 정리를 보면 테슬라는 이제 마이너스 15.44%의 하락 흐름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현재 이제 일론 머스크가 조금씩 계속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지분을 팔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지금 현재 이번 주 내내 계속적으로 주식은 분할 매도 중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런 영향이 있었는지 마이너스 15.44%의 큰 폭의 테슬라의 하락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전기차 섹터에서는 이제 GM은 8.44%, 오히려 반대로 큰 상승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1.09%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섹터에서는 이제 마스터카드가 오히려 4.22%의 상승, 저는 이제 비자를 매수를 했는데 비자는 마이너스 2.21%의 하락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페이팔은 마이너스 7.74%의 하락 흐름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은 이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2.14%, AMD는 8.47%의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01%의 상승 흐름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장비주에서는 AMAT가 2.3%, 그다음 이제 램 리서치가 2.23%의 상승 흐름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엔터테인먼트, 넷플릭스는 5.71%의 상승은, 오히려 반면에 디즈니는 마이너스 9.11%, 실적 발표 이후에 큰 폭의 하락 흐름이 나오면서 토탈 한 주간 마이너스 9.11% 하락 흐름이 나왔으며, 이제 레스토랑트가 이제 소비재 관련해서는 스타벅스가 마이너스 4.44%, 나이키가 4.74%의 하락 흐름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도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엑슨모빌이 대표적으로 마이너스 1.85%의 하락 흐름이 나왔으며, 현재 이제 항공 관련해서는 보잉이 마이너스 1.56%의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인프라 이제 수혜주 관련해서는 한유엘이 마이너스 1.62%의 하락 흐름이 나왔고, 지이가 이제 마이너스 1.06%의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넥스트라 에너지는 이제 0.91%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은행 관련주도 이제 시티그룹은 3.24%, 웰스파고는 1.03%의 상승으로 나왔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이나 이제 보합 장세에 머물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빅테크 종목들은 거의 보합 장세였고, 애플만 이제 마이너스 0.85%의 하락 흐름이 나왔으면 대부분 보합 장세이고, 각 종목별로 좀 엇갈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섹터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31%, 한 주간 하락이 나왔으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마이너스 0.58%, 소비재 관련 마이너스 3.54%로 가장 큰 폭의 소비재가 하락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음 주 이 스타벅스와 나이키 없으신 분들은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한 주간의 상승폭, 하락폭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이제 줍줍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갈 수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에너지 섹터도 마이너스 1.22%, 하지만 이제 에너지 섹터는 이 1년 동안 지금 현재 올 상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워낙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를 지금 들어간다기보다는 다른 섹터를 들어가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파이낸셜은 0.32%의 상승으로, 그 다음 인더스트리얼 0.48%, 메테리얼은 2.6%의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테크놀로지는 0.14%의 상승, 유틸리티는 마이너스 0.85%, 리얼 에스테이트 마이너스 0.06%의 하락 흐름이 있었으며 지금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는 나이키, 스타벅스, 테슬라, 그다음 디즈니, 페이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락폭이 컸던, 특히나 이제 지지난주를 생각해 보면 넷플릭스의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5.71%의 상승 흐름이 있었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이제 한 주간씩 뛰어서 봤을 때 이 페이팔과 디즈니, 테슬라, 스타벅스, 나이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지켜준다라면 줍줍할 수 있는 찬스, 그리고 한 주간에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찬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텔은 역시나 뭐 마이너스 1.1% 지금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마이너스 7%의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4개 종목, 5개 종목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고, 이 한 주간의 증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눌림목 매매법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강의 제가 시리즈 형식으로 준비 중이고요. 앞서서도 이제 미주얼 공부방에서 다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미주얼 공부방과 교차로 해서 이제 다른 새로운 내용들을 다룰 생각이니 참고로 이제 미주얼 공부방에서 이미 들으신 분들은 참고로 한 번 더 오늘만 봐주시고요. 일단 눌림목 매매법은 대형주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제가 21선 이제 중요하다. 21선이 생명선, 황금선으로 불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제가 항상 이제 차트를 이제 핀비지에서 보여드리면서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을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50, 20, 60, 120을 저는 세팅을 해놓았고, 이 21선이 가장 중요한 라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 눌림목 매매가 적용 가능한 부분이다. 이 올라갈 때 이제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데, 이 하락 시에 눌림목, 이 21선 맞닿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라면 이렇게 매수하는 시점에서는 상승 흐름이 다시 항상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예외는 이제 다음 이제 디즈니를 보면서 다음 장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눌림목 매매를 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빠져준다. 이 빠져줄 때는 이제 다음 이평선의 지지라인이나 이 121선의 지지라인을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지지라인에서 지지를 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지지라인에서 지지를 해준다라면 이평선 다음 지지라인에서 아니 볼린저 밴드 하단 또는 121선에서 지지를 해준다라면 이때 물타기가 가능하고요. 이때 물타는 시점에서 다시 물을 탔다면은 상승하는 구간이 나왔다. 그리고 좀 더 분할로 매수를 할 때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매수, 그 다음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손해를 보지 않고 큰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이제 눌림목 매매는 대형주에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21선이 맞닿는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이 부분에서 이 121선, 5, 10, 20, 60, 120 모두 맞닿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이 제대로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시점에서 이제 잘 매수를 한다라면 눌림목 매매는 성공 확률이 한 80% 이상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ASML도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 부분이 눌림목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 ASML에서 지금 보시면 이 눌림목 매매에서 매수를 했을 때 이 21선을 깨고 내려온다라면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 다음 이평선의 지지하는 라인, 이 121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ASML 보면 이제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크게 한번 빠졌었는데 이 121선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눌림목 매수를 했을 때, 그 다음 이제 큰 폭의 하락이 한번 있었을 때, 그 다음 이평선에서 분할 매수 또 물타기를 한다라면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다시 이어가 나갈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디즈니도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는 이제 좀 다른 상황인데, 이 눌림목 매매법이라기보다는 이 121선이 다른 이평선 위로 올라왔을 때 이 시점입니다.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접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모든 차트들이 이제 밑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이 하나를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시리즈 형식으로 차트 강의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눌림목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여러분들이 이 21선 잘 지켜보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오른다라고 할 때 쉽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좀 더 이제 참을성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이 주가는 반드시 이제 계속적으로 호재가 나와서 계속적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한 번씩 눌려주는 상황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 눌릴 때 매수를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증시 시황에 대해서 한 주간의 주간 정리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이제 시리즈 형식으로 눌림목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지금 리비안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 전체적으로 이제 상장 이후에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으며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은 지난 10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미국 나스닥의 상장에 첫날 주가가 주당 100.73달러로 마감을 했으며 78달러대의 공모가가 확정된 것에 비해 이날 주가가 22달러 상승한 29%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가 기준 리비안의 시가총액은 GM과 포드 등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시총을 앞질렀고요. 창업 10년이 지나서 이제 첫 전기차를 생산한 리비안이 역사의 전통의 전기차 생산 기업들을 지금 따돌리고 시가총액을 넘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GM의 시총은 860억 달러, 포드의 시총은 770억 달러인데 리비안의 이제 첫날 시총은 910억 달러에 달하고 지금 현재 1000억 달러에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비안의 화려한 데뷔전은 전기차 및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감이 여실히 보여준 결과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올해 IPO 규모도 전 세계 상장 기업 중에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주장 이제 1000달러를 돌파를 하며 전 세계 투자자를 열광시킨 테슬라의 후광 효과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기차 기술은 혁신적인 기술력과 탄소 중립 등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대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의 대표되는 테슬라의 질주는 리비안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리비안은 지난 이제 9월 전기차 픽업 트럭 R1을 처음 출시를 했습니다. R1T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 이런 픽업 트럭을 처음 출시를 했고요. 양산된 첫 차량은 R1T라는 모델인데 판매가는 73,000달러로 론칭 에디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20인치, 22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됐으며 전동식 적재함 커버와 에어 컴프레서가 적용이 됐고요. 배터리는 이제 삼성 SDI가 공급하는 2170 규격의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새로운 SUV 차량 R1S를 이렇게 선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7인승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9월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R1T와 R1S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사전 주문만 48,390대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리비안은 미국 일리노이주 공장에서 15만 대 차량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또 제2 공장과 유럽, 중국 등의 현지 생산 공장을 앞으로 늘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이제 리비안이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포드와 이제 아마존의 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영향으로 이제 리비안의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 매수하기에는 이제 신규 진입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계속적으로 하지만 모니터링을 해주면서 혹시라도 리비안이 뭐 100불 선까지 조정을 받는다라면 100불 초반선까지 조정을 받는다라면 무조건 적극적으로 매수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금 어느 정도 거품은 이제 상당히 많이 끼었다라고 보지만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주간 전망보다는 한 주간의 정리에 대해서 보았고 시리즈 형식으로 지금 이렇게 눌림목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ASML 지금 예로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리비안 주식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 영상을 찍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